网友形容就地可拍摄科幻片。这个车的起风，哇！ 요즘 날씨가 정말 이상합니다. 가을이라고 해놓고 9월 말이 다 되어가는데도 한낮에는 더워서 겉옷을 벗게 되는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옆나라인 중국에서는 마치 하늘이 노하셔서 벌이라도 내렸는지 엄청난 태풍 때문에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향하려던 태풍이 이상하게도 중국에만 계속 머물면서 피해를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한국 정부가 손을 쓰고 있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기상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중국이 날씨로 벌을 받는 건 하늘이 노해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잊지 않고 저희 재미쇼 찾아주시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최근 중국은 여러 차례의 대형 태풍을 겪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태풍인 야기는 9월 6일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 상륙합니다. 강력한 바람과 폭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고 몇 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죠. 다행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집을 잃거나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다른 지역인 상해와 저장성 일대에 상륙한 태풍 플라산도 만만찮은 위력을 보였습니다. 거리는 물에 잠기고 수십만 명이 대피하는 일까지 발생했죠. 이런 식으로 연이어 태풍이 발생하는 건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들 너무 충격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 지나는 차량을 덮치고 나무가 죄다 부러졌으며 길거리에 자전거 등이 나뒹구는데요. 상해를 가득 메운 고층 건물의 외벽이 마치 종이장처럼 뜯겨 나가는 모습입니다. 비바람에 고철인 오토바이를 탄 사람마저 무슨 종이 장난감처럼 밀려가는 모습이었죠. 도로는 평화로웠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듯 아수라장이 된 모습입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비바람에 우산을 든 한 여성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떠밀려 가는데 제가 다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강력한 바람 탓에 컨테이너가 미끄러지듯 유유히 도로를 지나는 모습이 흡사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피해는 상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호 태풍 솔릭도 중국 남부 하이난에 많은 비를 뿌렸거든요. 이미 하이난은 야기 때문에 인명피해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지역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죠. 추산 피해액만 우리 돈으로 무려 5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하니 중국은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야 옆 나라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든 도와줄 일이 없나 생각할 텐데 신기하게도 중국인들은 저런 자연재해마저 한국에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한국인들이 일부러 우리에게 태풍을 보냈다. 솔직히 태풍이 한국으로 향하다가 중국으로 직행하는 게 말이 되냐? 한국 정부에게 따져서 돈을 물게 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서 이 지경이 된 거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한국만 피해를 안 본 건 분명히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와 같은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인 기상과학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중국은 운이 다 했다며 이렇게 된 건 다 자업자득이라고 고소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로 자업자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최근 놀라운 기사가 나와 눈을 의심케 합니다. 남동풍을 불러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제갈공명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소식이었죠. 지난 6월 중국 중서부 지방에서 고온 적색경보가 열흘 이상 이어지며 40도가 넘게 기온이 오르고 가뭄이 겹쳐 식수까지 부족해졌습니다. 냉방시설 없는 학교엔 얼음통이 놓이는가 하면 아예 휴교하는 곳도 많아지자 중국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분지 지형이라 폭염 피해가 더 심한 충칭과 쓰촨 등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인공강우가 시도된 것이죠. 인공강우란 응결핵 역할을 하는 요오드 화흔을 넣은 포탄이나 로켓을 구름 속에 터뜨리는 건데 작은
작은 물 입자가 더 빨리 모여 빗방울이 생기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고사포탄 158개, 로켓탄 37개 등을 발사했고 이후 일부 지역에 최대 3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충칭시에선 발사 직후 기온이 28도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비만 내린 게 아니었는데요. 인공강우가 성공한 날 최대 초속 34m의 태풍급 강풍까지 함께 몰아친 것이죠.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잇따르면서 돌풍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는가 하면 가로수와 오토바이가 연달아 쓰러지고 양철 지붕이 종이장처럼 날아갔습니다. 비바람 속에 가판대가 속절없이 떠밀려가자 상인들이 붙잡으려 뛰어가고 고층 아파트 난간벽이 떨어져 내리기도 합니다. 피해가 속출하자 인공강우가 아니라 인공재난을 만든 거냐는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중국 기상당국은 비가 내린 뒤엔 불안정한 대기에 돌풍과 천둥, 번개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인공강우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없는 태풍을 만들어낸 신묘한 기술은 대단한 중국에 있었던 셈입니다. 사실 이런 인공강우 실험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험입니다. 국내의 경우 인공강우 실험을 2006년부터 진행했습니다. 2020년대에는 약 68% 정도의 성공률을 보일 정도로 많이 데이터가 올라온 상황이었죠. 최근 들어서는 2023년에 85%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강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5에서 최대 20% 정도라서 크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우리 연구원들은 인공강우 기술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씻어내려보자는 실험을 서해에서 진행합니다. 당시 강수량은 0이라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없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려면 적어도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내려서 씻겨 내려갈 수 있어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건 어려웠지만 기상청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번엔 가뭄을 해소시키는 것보다는 본격적으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험을 해본 것이죠. 역시 의지의 한국인,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멋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2023년에 강릉 난곡에서 봄철 산불이 날 당시에 우리 연구원들은 머릿속에서 유레카를 외칩니다. 당시 얀간 지풍으로 해서 초속 20mm가 넘는 돌풍이 불면서 강릉 시내까지 굉장히 불길이 미쳤는데요. 큰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재난특보를 했지만 3시간 만에 불이 잡혔습니다. 이유가 뭐였느냐면 놀랍게도 비가 약하게 내렸기 때문이죠. 그게 산불을 죽이는 효과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에서도 그 상황을 보고 이제는 인공강우를 통해서 습도를 높이거나 약간의 비라도 내리면 산불을 줄이고 불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연구 방향을 인공강우 때문에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바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역시 중국과 한국은 아무리 붙어있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절제력이나 활용력을 따져보면 중국이 한국에게는 훨씬 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는 우리나라를 탓하고 있다뇨. 남을 비판하는 마음으로는 그 무엇도 안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상기후의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저희 재미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님들 사랑합니다.